자, 이번 시간은 자, 이제 화학 결합에서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고1의 어떤 화학 결합 과정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요걸 완벽하게 해두면 고1 통합과 화학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은 단원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선은 이온 결합이라는 게 나오잖아, 제목이. 그러면 이온 결합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요 두 가지가 먼저 떠올라야 돼, 그지? 그러면 화학 결합이라는 얘기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뭐야? 원자와, 그지? 어떤 특정 원자와 원자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건데, 그지? 그럼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대상이야? 금속 무슨 이온과 양이온과 비금속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 사이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바큐라인 기억나십니까? 얘들이 금속 원소야, 그치? 그러니까 양이온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음이온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습니까? 비금속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놈들의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 당기는 힘이야. 인력은 어떤 힘이요? 당기는 힘이야. 당기는 힘. 그래서 요 공식이 뭐가 있냐면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를 R, 맞지? 그 다음에 Q1, Q2 여기 이 값은 결국 뭡니까? 두 놈의 전하량의 뭐예요? 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는 거리, 그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러면 식이 요거에는 비례하고 요거에는 반비례한다. 그치? 이 내용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아, 무조건 알아야 돼. 알아두면 좋은 게 아니고. 이 F예요? 아, 네네네. 네. 중간에 잠깐요. 자, 그래서 이거 상담을 안 드려도 됐나? 중간에 좀 흐름이 끊겼지만 계속합니다. 자, 페이지 154페이지. 페이지 154페이지. 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왜 화학 결합을 하냐면, 왜 화학 결합을 하냐면 혼자 있으면 불안정해, 그지? 니네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지만 왜 결혼을 해?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야. 그 다음에 뭘 프로젝트를 할 때도 협동을 하잖아, 그지? 혼자 하기엔 좀 불안정하니까 같이 합치게 되면 강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양이온은요,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전자를 잃어버리지, 그지? 잃어서 플러스 전화를 띄고,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습니까? 전자를 얻어서, 그지? 그치?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그치? 그래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제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온 결합,
그 다음에 1번이 이온결합이면 2번이 무슨 결합을 배워야 되냐면 공유결합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무슨 결합을 배워야 되냐면 금속 결합이다라는 이런 결합을 배워야 돼, 그지?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그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결합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하고 어떤 예시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 요 내용.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당시에 물은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물이라는 놈을 뭐로 샥 분해시켰어? 수소라는 성분과 산소라는 성분으로 나눴잖아, 그지? 맞니?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이런 내용, 이런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얘가 라부아지에야, 그지? 라부아지에. 자, 그래서 이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주철관에 녹이 생겨, 알겠니? 그래서 여기 물에 있던 산소가, 그지?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어서, 이 산화철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녹이 쓴다라는 이런 현상이 생겨. 녹이 쓴. 그 다음에 야, 철에다가 산소가 붙었잖아, 그지? 그럼 산소 질량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질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기체가 나옵니까? 수소 기체가 나오잖아, 그지? 아,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부아지에라는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시험에 요 단원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틀이, 야, 이온결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그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화학 결합의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알기 위해서 공유결합이라는 놈이 또 먼저 나와버렸어, 그지? 공유결합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결합이라는 이 아이도, 그지? 선생님, 어떤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온결합처럼 1번, 2번, 3번, 요거는 무조건 좀 외우세요. 공유결합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야? 비금속 플러스 뭐야?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사이에 뭐를 공유합니까? 전자쌍을 어떻게 한다? 전자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한 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두 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세 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세 번째는 필요한 뭐만큼 양만큼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전자를 내어 놓는다, 그지? 그래서 지금 요 필요한 양만큼 전자를 내놓는 요 스킬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 뒤에 거 옥텟 규칙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자, 그래서 우선은 자, 금속 플러스 비금속 전자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고, 필요한 양만큼 전자를 내놔서, 그지? 전자 한 쌍을 공유하는 경우, 두 쌍을 공유하는 경우, 세 쌍을 공유하는 경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전기분해야. 니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 물의 전기분해는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와 산소가 생기고, 수소는 무슨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었다라고 배웠습니까? 2대 1의 부피비로 발생이 된다라는 건 이미 중학교 때 외웠던 내용이야. 자, 그런데 야, 전기 분해라는 의미가 화합물을 각각의 성분 원소로 나누는 과정이 전기 분해야, 그지? 근데 전류를 흘려줘서, 근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해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 그지? 전해질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수용액에서, 그지?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에서 전류를 어떻게 한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흐르게 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전해질을 넣어줘요. 전해질을 넣어서 전류를 쫙 흐르게 되면 플라스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생깁니까? 산소, 그치? 플라스극.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보통 우리가 수소는 수소 양이온, 산소는 산소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뭐 양은 음극으로, 음은 양극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야, 그치?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나트륨은 어떻게 됩니까? Na2SO4라는 놈이야, 그치? 이게 용액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전해질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그래서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운 후에 전류를 흘려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1대2. 요 순서 잘 봐야 돼. 수소 산소는 2대1이고 산소 수소는 몇 대 몇이야? 1대1에 또 무슨 비입니까? 부피비가 나오지, 그치? 부피비. 그래서 이 기체가 발생할 때 우리 이제 화학 반응식을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앞에 써주는 뭐 결과를 보면 EH2O는 EH2 플러스 O2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여기 앞에 써주는 2, 1 요 숫자가 무슨 수라고 했어? 개수비가 무슨 비하고 똑같다? 몰수비하고 똑같고, 얘가 입자수비, 분자수비야, 그지? 기체일 때는 무슨 비하고 똑같다? 부피비하고 똑같은데 무슨 비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 개념이 완성된 거야, 그지? 니네 개념 공부할 때 제발 좀 통째로 외우세요. 이해하고. 그래야 머릿속에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끄집어내기 쉬워, 알겠니? 그래서 고단원일 때 고단원만 공부하면 그게 쉽게 어떻게 돼? 기억이 나서 문제가 잘 풀리잖아, 그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양한 단어를 함께 섞어놓고 문제를 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가 빨리빨리 이렇게 끄집어내지질 않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애국가를 외우듯이 노래를 외우듯이 그냥 읊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좀 잘 보세요. 이 실험을 좀 확대해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에 자, 양극을 해놨어, 그치? 황산나트륨 아까 왜 넣는다고 그랬지? 전류를 잘 흐르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극, 여기에 또 무슨 극이 있습니까? 플러스극. 그러면 플러스극에 있는 이 산소 있잖아, 그치? 이 산소는 무슨 성 기체라고 얘기하냐면 조연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연성은 스스로 탄다, 타지 않는다? 타지 않아요. 남을 잘 타게 도와주는 놈이야, 그치?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게 이제 뭐야? 이게 조연성 기체, 산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너무 잘 타,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얘기하냐면 가연성 기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스스로 잘 탄다야, 그지? 그래서 뭐로 가능하다? 연료로 사용이 어떡합니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빨대와 마개를 열어, 그치? 점화기에 불꽃을 갖다 두면 퍽 하면 수소야, 알겠지? 그 다음에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하면 활활 타러온다, 그치? 그치? 아니면 불씨만 있는 향을 가까이 가져면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산소, 그다음에 수소.
그 다음 또 뭘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산소니까 여기에 부피가 이건 물 높이야. 물이 이만큼 돼 있으면 수소는 물 높이가 요 길이야. 그치? 요 길이의 2배가 되는 요 높이까지만 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에 이만큼 그치? 뭐가 차였다는 얘기야. 여기는 수소, 여기는 산소라는 기체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안 녹아. 그치? 그래서 물 안에서 이 기체가 발생이 되면 기체의 압력에 의해 물을 밀어내. 그치?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 기체의 부피를 가지고도 우리가 극이 안 나와 있더라도 어떤 기체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증류수에 아까 나트륨을 녹였어. 황산나트륨. 아까 얘기했지? 전해질이야.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도록 그치? 하기 위해서 황산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잘 나오진 않지만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전자를 잃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지? 전자를 잃는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다. 산화가 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는 산화가 된다. 반대로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전자를 얻는다 이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면 당연히 뭐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데, 자, 이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잘 보세요. 둘 다 어떻게 돼? 물하고 반응을 해. 그지? 물 자체가 전자를 잃었냐 얻었냐. 그지? 근데 항상 요걸 좀 잘 봐야 돼. 요 단원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산화화는 배워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화학 반응에서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항상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항상 여기에 맞춰줘야 돼. 반응 전에 10개를 잃었어. 그치? 그러면 상대방은 반응 후에 10개를 얻어야 돼. 그치?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플러스극에서는 물 2분자가 산소와 4개의 수소 이온과, 자, 얘는 이거는 뭐야? 전자 4개를 잃었다는 의미야. 그지? 잃었어. 그지? 그래서 물 분자 2분자가 전자 4개를 얻으면 산소와 수소이온 4개와 전자 4개가 생기는데, 또 물 4개가 이 전자 4개를 얻었다. 그지? 얻으지. 이건 얻음에 대한 내용이야. 얻었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이래서 2분자의 수소와 그 다음에 4분자의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수산화이온이. 됐나요? 그래서 이 방식은 굳이 뭐 자세하게 확 외울 필요는 없고, 대신 요 화학 반응식은 외워둬야 되겠지. 그지? 우리 중학교 때 익숙했듯이 거꾸로 써도 돼.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가 만나서 2개의 뭐가 된다? 물이 된다. 이게 물의 합성 반응, 수증기 합성이고, 만약에 이 화살표가 거꾸로 돼가봐. 그지? 거꾸로면 분해 반응이야. 그지? 맞습니까? 이때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2대1.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왼쪽에 물 분해 원자 모형이야. 그지? 여기가 전, 여기가 후야. 그지? 항상 전, 후에 원자 수는 어떻습니까? 항상 같다. 이 원리로 해야 돼. 그지? 빨간 공이 몇 개입니까? 2개니까 후에도 빨간 공이 2개가 돼야 되고, 흰 공이 몇 개입니까? 4개지. 반응 후에도 흰 공이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항상 화학 반응 전 후에
원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생기거나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과 전자야. 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물을 전기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반응이 일어나는 성분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결국 이 공유결합에도 뭐가 관여한다라는 게 포인트야? 뭐가 관여하니? 전자가 관여한다. 그치?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이야. 그치? 이온결합. 항상 이온결합 쓰네요. 우리가 주기율표가 있으면 리베붕탄, 나마, 알규, 칼. 그냥 이 앞부분만 쓸게. 그치? 그러면 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는 요 바큐 안에 있는 7개가 뭐야? 금속 원소야. 그치? 금속 원소고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다.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야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뭐 철, 구리, 아연, 니켈 뭐 이런 게 금속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이온 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 형태야. 금속 플러스 비금속 형태인데 이 고체 상태일 때는 결론적으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히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지? 자, 요 전하를 떼는 입자인 요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흘러. 그치? 근데 또 뭐 봐야 돼? 액체 또는 용융이야. 용융은 고체 상태가 뭐로 변한 겁니까? 스스로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용융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치? 이 사이의 결합력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력이 약해져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그치? 고체일 때는 니네가 그림을 봐. 결합이 촘촘하게 돼 있지, 그치? 아니 나뉘어져 안 나뉘어져? 양극으로 이동을 안 해,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요런 실험 도구가 보이잖아, 그치? 요게 뭐야? 요게 간이 전도계야, 그치? 전류가 흐르면 여기 봐봐, 여기 불이 삥 하고 들어오잖아, 그치? 색깔이 돼 있지, 그치? 그래서 두 극이 있고 여기에다가 빵 했을 때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야, 그치? 용융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서, 그치?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그치?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한 800도 이상 넘어가면 이 고체가 액체로 되기 시작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일단은 또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드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분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액체 상태를 만들잖아, 그치? 근데 니네가 봐야 될 게 이 반응을 시킬 때 얘를 ENaCl 이모를 씁니다. 왜냐면 염소라는 놈이 원자인데
이 염소는 성질을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갖지 않아, 그지? 그래서 두 개가 붙을 때 이제 염소기체의 성질을 갖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이원자 분자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써주는 거야, 그지? NaCl. 그럼 얘가 이온화가 되면 나트륨이온 두 개와 두 개의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전기분해가 되면 두 개의 나트륨이온과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염소기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반응을 다시 밑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염화나트륨 용액을 전기분해하는 까닭은 고체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그치?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치?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양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치? 플러스 극 쪽으로는, 자, 염화이온이가,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아까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나트륨 이온이 항상 잃은 놈만큼 얻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염화 나트륨이 전기 분해가 되면요, 나트륨 금속과 염소기체가 생겨, 그지? 아까 전기분해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잖아? 뭐라고 그러니?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각각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로 성분 또는 물질로 나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이름,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다. 왜?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이온은 거추장스럽게 전자 혹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음이온은. 그럼 얘를 떼내야지 깔끔해지지. 그게 이제 기본 물질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이온은 이런 구멍이 있는 거야, 그지? 여기를 메꿔야지 안정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요걸 정리한 내용이 요거지, 그지? 염화나트륨, 소금의 전기분해야.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자를 잃음,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전자를 얻음.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자를 잃음,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전자를 얻음. 그 다음에 물은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수소가 발생. 염화나트륨은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생성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분해 뭐라고 그랬어? 자, 전류를 가해줘서 각각의 성분 원소로 자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 분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온 결합과 전자야, 그지?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분 원소 사이에 이온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옥텟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은 들어봤니? 아, 처음 들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옥텟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전자 껍질 배웠잖아, 그지? 맞지? 원자 핵주위의 맨 안쪽 껍질을 무슨 껍질?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껍질에 전자가 치워질 때 안정화되도록 전자가 치워지는데 K 껍질에 최대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얼마야? 2,
L 껍질 8, 8, 8 이렇게 채워지면서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주기율표, 그치? 처음부터 내가 주기율표 수업을 해줬잖아, 그치? 이 주기율표에서 헤네 R 크립톤, 얘들은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 그치? 이게 18조 원소야.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어떻습니까? 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헬륨은 원자번호 2번, 그치? 네온은 얘는 몇 번짜리야? 2번. 얘는 몇 번짜리야?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몇 번이야? 18번이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헬륨은 K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고, 그지? 아까 2개 또는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원자의 안정해지는 조건이야, 그지? 조건. 요 위 규칙을 만족을 해야지 안정하다고 표현을 해, 그지? 그럼 헬륨 2개 채웠으니까 안정하지? 네온은 원자번호 몇 번? 10번이야. K 껍질이 2개, L 껍질에 8개 하면 10개 되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껍질 가지고 꽉 차 있으니까 안정. 그 다음 아르곤 3주기 원소지? K, L, M 껍질 가지고 꽉 채워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전자 배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또는 2개가 채워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함으로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여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무슨 규칙이 나옵니까? 옥텟 규칙이 나옵니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자, 18쪽 이외의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그치, 8개를 채워서, 그치, 2개 또는 예외가 있잖아. 수소는 예외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야.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안정해지려면 7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2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수소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요것들을 잘 이해를 해둬야지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자,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에서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전자를 주고받거나 공유하여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나트륨은 11번이잖아, 그지? 그래서 원자번호를 외우라는 이유가 이거야. 11번짜리는 뭐야? 10개를 만들려고. 마그네슘 12개니까 10개를 만들려고. 알루미늄은 13개니까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 그럼 여기에 보면 질소는 3개 얻어서 10개, 산소는 2개 얻어서 10개, 플로린은 1개 얻어서 10개, 나트륨은 1개이라서 10개, 마그네슘은 2개이라서 10개, 알루미늄은 몇 개야? 3개이라서 10개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질소는 3가 음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 플로린은 1가 음이온이 되고, 그지? 얘들이 이온이 될 때는 뭐 다시 한번 써줄까? 질소가 이온이 되면, 그치, 3개 얻어서 10개를 맞추잖아. 산소는 2가 음이온이 돼서 10개를 맞추고, 플로린은 마이너스 1가가 되어서 10개를 맞추는 거고, 나트륨은 11번이니까 하나를 잃어서, 그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서, 그래서 2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알루미늄은 몇 개를 잃어서 3개를 잃어서 10개를 맞추려고 하지, 그지? 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는 불안정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온 상태로 되면 더 안정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부터 봐세요. 인부터. 이는 지금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얘도 지금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어, 그지? 그러면
3개를 얻어서 이번에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지. 18개를 맞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황은 또 2개를 얻어서, 플로린은 몇 개를 얻어서 1개를 얻어서 아르곤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염소 아닙니까? 어? 염소 염소가 내가 뭐라 그랬어? 블루 아, 역시 잘 듣고 있군요. 쓰는 것도 염소 네. 내가 졸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염화이온.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1가, 2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 2가, 3가가 되는 이유가 요 옥텟 규칙에 의거해서, 그치? 모든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은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해. 안정해지려고, 그치?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안정한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의 내용을 보면 양이온은 양이온 금속 원자는 아까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금속 원자는 이런 규칙들은 좀 외우세요.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런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본인은 무슨 전하를 띱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어, 그지? 그 다음에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놈들이 샥 결합해서 MgO라는 산화마그네슘을 형성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되면서 안정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습관적인 졸림은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게 몸에 배버려. 자, 후딱 문제 풀고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게 낫겠지. 안 쉬어도 되고. 자, 물의 전기분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기체가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물의 전기분해니까.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전기분해요.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기체가 생겨요? 염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라는 이런 금속이 석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는 뭐가 관여합니까? 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죠?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는 전자가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규칙이 나옵니까? 무슨 규칙이 나다. 주기율표의 18쪽 원소에 속하는 원소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가 채워져 안정한 전자 배치. 이거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럼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쪽 이외의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 안정해지려는 경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옥텟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옥텟 규칙. 그 다음에 이온의 형성.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을 형성하고요? 양이온을 형성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이온을 형성합니다. 자, 요 극 보면 되지. 물하면 이제 화학식, 분자식은 적을 줄 알아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중에서는 어떤 기체예요? 산소, O2. 여기에는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이렇게 생기지, 그지? 그럼 A와 B에 모이는 기체 이름을 쓰세요. A는 수소, B는 뭐가 됩니까? 산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고,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 A 대 B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 이런 부피 위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림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의 입자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가와 나이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그지? X. 그 다음에 나를 전기 분해하면 자,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두 개의 염소 기체가 염소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황록색 기체가 발생한다. 맞아요. 염소 황록색 기체라는 거 이런 것도 외워둬야 돼. 염소는 황록색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전기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나트륨이, 그지? 두 개의 나트륨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얻어서 틀린 말 아니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져 있다. 아니지, 2개 또는 8개지. 2개 또는 8개. 그래서 틀렸고. 자, 18쪽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A와 D 중에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자, 이런 거 보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그냥 원자번호 8번이잖아. 산소, 플로린, 나트륨, 12번은 마그네슘.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주기율표 저번 시간에 따로 했었잖아, 그지? 거기 몇 단원이야? 강의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주기율표가 가장 기본적이라서 선생님이 이거 꼭 하라고 어디에서 강조를 했었냐면 114, 그지? 국번 없이 114. 주기율표라는 걸 따로 설명했어, 그지? 강의했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면 그 강의 찾아서 이 주기율표의 어떤 특징들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조건 번호, 주기, 조, 그지? 무작위로 나오면 빡, 그지?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음이온, 얘 나트륨, 양이온.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했으니까 C댕, CD가 되는 거고, 음이온이 되는 것을 A, 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치?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들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지, 그치? 그거를 잠시 공부할게요.